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는 '아 나 컨설턴트 언제 관두지?' 막 이런 생각도 직장인들 누구나 그렇듯이 했는데, 크리에이터가 너무 좋았던 게 크리에이터로서 만들 수 있는 수익 구조는 훨씬 다양했던 것 같아요. 강의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컨텐츠 자체를 판매할 수도 있죠. 이런 다양한 수익 구조가 또 있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수상하게 돈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 수상한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신효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결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경영 컨설턴트로 시작해서 이제는 자신을 브랜드로 만든 사람, 전략을 글로만 쓰지 않고 직접 실행하면서 증명해온 분입니다. 김이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효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이자 컨설턴트 김이나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경영 컨설턴트로 쭉 활동을 했고, 유튜버는 2022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종 뭐 드라마부터 인터뷰 영상 이런 것도 찍고, 하지만 여전히 컨설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컨설턴트라고 하셨잖아요. 경영 컨설턴트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경영 컨설턴트는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고, 뭐 성적이 떨어지면 과외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경영 컨설턴트는 이제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제반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매출이 떨어졌다, 뭐 투자를 받고 싶다, 아니면 뭐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기업의 임원진이나 의사결정자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경영 컨설턴트로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컨설턴트는 수익을 어떻게 창출을 하나요?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할 법한 질문인데요. 컨설팅 회사에서는 판매하는 제품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아니라 컨설팅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서 이제 크티라는 회사가 신사업을 하고 싶다. 음. 그럼 신사업을 뭘로 할지에 대한 우리가 가가지고 직접 고민을 해주고 전략을 수립을 해주거든요. 그 산출물이 결과가 돼요. 그러면 그 산출물이 일종의 뭔가 지적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프로젝트 비용을 이제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사업 모델이고요. 근데 사실 그러면 경영 컨설팅 회사가 하는 사업은 조금 한정되어 있거든요, 수익이. 근데 제가 크리에이터가 너무 좋았던 게 크리에이터로서 만들 수 있는 수익 구조는 훨씬 다양했던 것 같아요. 강의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컨텐츠 자체를 판매할 수도 있죠. PDF 책부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유튜브 자체에서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네네. 나오죠. 그리고 PPL 제한이 또 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된 뭔가 사람들이랑 협업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어딘가에 또 소개시켜 줘가지고 수수료를 좀 받는다든지, 네, 이런 다양한 수익 구조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배운 수익 구조를 오히려 저는 요새 컨설팅에 많이 접목을 하고 있어요. 컨설팅 회사지만 프로젝트만 팔 게 아니라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뭐 교육으로 서비스를 확장해야지 라는 식으로. 특히 그래서 크리에이터는 사실 모두가 다 법인까지도 크리에이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컨설턴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도 만들고 또 맞아요. 현직에서 계신 분들이랑 인터뷰 나누고 이러시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그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경영 컨설턴트라는 브랜딩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 2022년에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 전과 후 혹시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은 제가 브랜딩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의도나 목적성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컨설팅 업계는 조금 업무 강도가 되게 강한데, 그래서 제가 휴직을 하고 좀 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영상 만드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다가 내가 유튜브 채널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쉽게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파듯이 굉장히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고 계속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컨설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고 또 질문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는 아, 나 컨설턴트 언제 관두지? 막 이런 생각도 직장인들 누구나 그렇듯이 했는데, 되게 좀 책임감이 생기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는 이제 법인을 세워가지고 사업할 때 뭐 고객이 찾아온다거나 저를 좀 알리는 창구가 됐다거나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경영 컨설턴트가 왜 되고 싶으셨는지, 그리고 되고 나니까 그 목표로 했을 때 상상하던 것과는 비슷했는지 아닌지 이런 게 좀 음. 궁금하긴 했어요. 아, 근데 딱 저도 슈님처럼 이게 겉보기에 되게 팬시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이었던 제 눈에. 네, 학생 때는 누구나 그렇듯 남의 시선도 좀 중요하고, 뭐 동기들끼리 일종의 경쟁심이나 승부욕도 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다들 그 직업을 하고 싶어 하니까 왠지 나도 이거를 갖고 싶은 약간 그런 네. 허세 비슷한 걸로 처음엔 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인턴을 먼저 한번 해봤는데 인턴을 하니까 이 일이 적성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상상했던 것과 다른 것은 겉보기 팬시하지만 진짜 잠을 못 자고 일을 많이 하는 직업이에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야근이라고 하면 보통은 뭐 한 9시, 10시 생각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소속된 회사는 뭐 새벽 2시가 평균, 뭐 4시까지도 하고 저도 프로젝트를 리딩할 때는 뭐 한 3일 동안 밤 안 자고 이런 적도 있었어서 아니, 그럼 4시에 퇴근을 하면 출근은 몇 시에 하죠? 그냥 뭐 옷만 갈아입고 똑같이 또 아침에 아. 오고 네. 그래서 상상이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이상한 일이네요, 되게. 근데 현장은 네. 그냥 전쟁터 뭐 팬시함 없고 막 사람들 진짜 막 찌들어서 다니고 그런 모습도 있는데 전 그게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저도 창업을 해서 팀을 운영해 온 지가 꽤 됐지만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워커홀릭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업무를 많이 쳐낼 수 있기도 하지만 심신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이제 요런 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열정이 과해서 사기를 당하셨다는 일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크리에이터가 되기 전에 제가 컨설턴트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첫 회사를 한 7년 정도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뭐 열정이 과해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 그냥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무랑은 전혀 상관없이 업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좀 약간 20대 초반에는 특히 좀 승부욕이나 경쟁심이 있는 상태였는데 컨설팅 회사도 아무래도 성과 베이스로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그런 거에 집착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제일 빨리 승진해야지, 뭐 내가 제일 잘해야지, 그리고 좀 겉보기에 팬시한 다른 것들, 직업 외에도 좀 좋은 거 다 내가 해야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하면서는 그런 일이 많지만 그때 또 되게 이런 거를 너가 해보면 훨씬 쉽게 성공할 수 있어. 훨씬 빠르게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홀라당 이제 믿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뭐 금전적인 피해나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컸지만 지금 돌아보면 열심히 사는 누구한테나 조금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정 갖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구나. 한번 좀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네. 근데 마침 또 그 일이 있고 나서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쪽에 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제 모든 일 다 중단. 뭐 회사도 휴직을 하고 조금 내가 이렇게 일만 계속 하다가 온갖 사건도 생기고 좀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가족이랑도 시간 보내고 하면서 좀 그냥 어쨌든 심신으로는 일로 채워지지 않던 영역이 누구나 있거든요. 네. 사람들 사이에 온정도 필요하고 대가 없이 좀 뭐 봉사해보는 경험도 필요하고 근데 쉴 때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쉬면서 뭘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나 봤는데 딱 그때 이제 영상 만드는 일을 제가 되게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 병원에 있을 때도 영상에서 혼자 막 브이로그 편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이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직업을 처음에는 택할 수 있는데 이 다음에도 내가 좀 선택권이 있다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이직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글로벌리 브랜드 밸류가 있는 컨설팅 펌에 이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직을 한 게 저는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생각한 게 굉장히 좋은 회사고 모두가 원하는 커리어일 수 있는데 그 생각하고 거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전 미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퇴사. 아무 플랜 없었는데 일단은 퇴사하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진로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일단 퇴사 한번 저질렀는데 퇴사를 저지르고 계속 이 만들어 놓은 채널에 혼자 뭐 브이로그 깔짝깔짝 올리고 영상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조금 더 진심으로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약간의 브랜딩이 되는 걸 경험을 하고 아예 컨설팅 회사를 차려야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컨설팅 회사 대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기 같은 경험도 그냥 인생의 배움이었던 게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책 같은 것도 보면서 저도 자아성찰을 좀 해봤어요. 그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뭐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러니까 했겠지 싶어서 책을 봤는데 진짜 성공도 하시고 우여곡절 겪으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걸 빨리 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빨리 부자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차근차근 뭐 살을 빼고 싶어도 빨리 10kg 빼야지가 아니라 차근차근 빼야 되고 그래서 뭐 100개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게 구독자가 빨리 안 늘어도 그냥 차근차근 가는 거 안에 이게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크리에이터와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그 크리에이터로서 컨설턴트로서의 김이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브랜딩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 이나님이 정의하시는 브랜딩 혹은 지금 알고 있는 브랜딩은 어떤 모습일까요? 브랜딩은 그것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의 총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전적 정의기도 하고 제가 해보니까 맞는 것도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브랜딩을 말씀드렸듯 처음부터 의도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네 라는 거를 알고 그러면 제대로 해봐야지 싶어서 이제 온라인에서 강의 같은 것도 수강하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배워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예 엔터계에서 연예인들 브랜딩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퍼스널 브랜딩을 배웠는데 그분이 그런 걸 알려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어떤 양복을 입고 있고 어떤 색깔 넥타이를 하는지까지도 또 그리고 어떤 야구 선수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비슷한 이미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이미지는 의도적으로 좀 지워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내렸지만 초기 영상들을 보면 막 브이로그 같은 거 올렸을 때 뭐 여자분들 뭐 옷도 알록달록하게 막 노란색 입었다 핑크색 입었다가 하듯이 머리도 묶었다가 풀렀다가 하고 뭐 놀러 가서도 찍고 휴가 가서도 찍고 포럼 가서도 찍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캐릭터를 잡아놓고 의도적으로 그 이미지를 연출해서 계속 노출시키고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브랜딩은 연출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저도 정말 많이 배우는 게 그 제가 지난달에 그 처음 이 팟캐스트를 찍었을 때 공교롭게도 하얀색 그 셔츠에 이 안경을 썼었거든요. 네. 제가 안경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오늘도 이걸 쓰고 와서 앞으로 이것만 써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맞아요. 하얀색 옷만 입어야겠다 이 생각이 네. 드네요. 네네. 이제 사람들이 네. 이제 효준님을 생각하면 네. 다 이 이미지 이대로 떠올릴 수 있게끔 네, 그러면 이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그렇지 않은 거를 의도적으로 또 지우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 지가 벌써 햇수로 3년 차, 맞습니다. 3년 차잖아요. 네. 그럼 기존 커리어, 그러니까 컨설턴트로서 일했을 때 한 8년, 9년 네. 하셨죠. 네. 그때와 달리 크리에이터로서의 힘든 점, 그러니까 컨설턴트로서 혹은 크리에이터로서의 직업을 좀 비교해 보자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컨설턴트도 크리에이터도 그러니까 유튜버도 둘 다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을 할 때 보통 기업에 가서 자문을 해주면서 저희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전달하는 매개체가 그 당시에는 보고서 혹은 기업을 분석한 내용이었죠. 근데 그 내용에도 기승전결을 담고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전달할지를 다 연출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연습을 했던 것, 어떤 타이밍에 이 보고서를 갖다 줄지, 누구를 통해서 전달할지라는 고민을 했던 게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하는 고민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고
그거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거는 다 사실 같은 작업이다, 본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했어요. 저도 이 크티라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처음에 제가 4년 전, 5년을 시작할 때는 한 구독자가 10,000명 이상인 사람들만 돈을 조금씩 버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최소 1,000명.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수익 기준 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버는 숫자. 저희가 그때 막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아, 그래도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는 돼야 이 사람들이 전업으로 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쭉 내려왔고요. 저희 서비스가 2만 명 정도의 크리에이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면 900명 정도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이 첫 번째 수익 5, 60만 원 정도를 벌더라고요, 한 달에. 5, 60이면 사실 무시할 만한 돈은 큰 아니잖아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든 생각은 요즘은 정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과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설턴트로서 또 유튜버로서 또 미디어 회사도 이제 운영을 하시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 이 세 개를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게 되세요? 근데 제가 크리에이터로서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새는 조금 계획보다는 즉흥성에 많이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유튜브를 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 유튜버 해야지, 이때까지 이 구독자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강의를 팔 거야, 책을 낼 거야,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는 과정에서 그 실행 자체가 저한테 뭘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회사도 이제 이 회사를 잘 운영해 봐야겠다, 이 회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실행해 봐야겠다 까지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거를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갈 거야 라는 것은 제 머릿속에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실행이 저에게 뭔가 방향성을 알려줄 것 같다라는 굉장히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실행 중에 하나가 그 웹드라마를 찍은 것도 그런 것 중에 일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웹드라마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컨설팅을 할 때는 진짜 막 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들에 가서 자문을 해주니까 내가 경영을 하면 당연히 잘하고 전문가일 거고 뭐 쉽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딱 시작하는 순간 이게 현실과 보고서의 세계가 좀 다르네 이런 것도 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분야는 내가 해도 되지만 좋은 팀원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전문성 가진 부분은 무조건 따르자. 내가 대표여도 말을 잘 듣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디어 회사니까 PD님들을 이제 모셨거든요. 채용한 PD님들이 요새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대학생분들은 웹드라마를 참 많이 봅니다. 레퍼런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해야겠네요. 라고 생각을 해서 해본 적은 없는데 뭐가 필요한지 또 유튜브 찾아보니까 시나리오를 써서 배우를 캐스팅을 해서 장소를 헌팅을 해서 이렇게 한대요. 또 실행을 일단 해보면서 1, 2화 일단 찍고 1, 2화 찍어보니까 3, 4때는 이렇게 바꾸자. 또 3, 4화 찍고 해보니까 5, 6화 때는 뭐 오디오를 바꾸자. 현장을 어떻게 제어하자. 하면서 또 배우고 그래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꾸준함에다가 실행력 그리고 그런 추진력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모두 다 잘해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하겠다는 욕심은 없는데 그냥 해야지라는 욕심만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돌아보면 크게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했어? 그냥 안 했어? 그거는 저한테 스스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피디님들이 웹드라마 찍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해야지. 왜 안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초반의 추진력 그러니까 이 웹드라마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 내가 유튜버든 미디어 회사 대표든 시작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일단 해야지라고 마음 먹어도 처음부터 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그 추진력을 얻는 비결이랄 게 혹시 있나요? 그냥 첫 단계를 살펴보고 첫 단계를 끝나는 데만 집중. 뭐가 필요하지? 시나리오가 필요한데요. 그럼 일단 시나리오를 써야겠다. 시나리오를 써도요, 배우가 없어요, 장비가 없어요 생각하면 시나리오를 못 쓰잖아요. 그거는 그때 생각해야지 왜 1단계도 안 끝냈는데 2, 3, 4를 생각하지? 라고 생각해서 일단 1을 해요. 그럼 그 다음인 2를 또 하게 돼요.
그 다음엔 3을 해요. 나중에 해야 될 10과 11, 20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뭐 사업을 했다. 그럼 사업을 할 거다. 뭘 해야 되지?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하면 돼요. 그럼 일단 등록.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하면 직원을 채용해야 돼. 그럼 채용 공고부터 일단 어떻게 되지? 딱 그 해야 될 일만 하고 나중 일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벌어질 계획들을 단순화시키는 능력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컨설팅 경험이 많이 저한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컨설팅 일이 되게 팬시하지만 새벽까지 잠 못 잘 때 많다고 했잖아요. 들어가 보면 노가다스러운 일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해야 끝나니까 아 진짜 너무 피곤하고 어제도 2시인데 오늘도 4시인데 하면서도 그 노가다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프로젝트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막 이렇게 고학력인 사람을 이럴 거면 왜 뽑지? 하는 노가다성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해야 끝나니까 해 그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선배들도. 그럼 하고 그 일이 끝났으니까 돌아보면 그거 대단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 건 노가다인데. 그래서 노가다스러운 일도 그냥 한다. 다 하면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유튜버로서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시면서 요새 가장 고민은 뭐예요? 진짜 좋은 컨텐츠를 이제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의 고민이에요. 처음에 실행을 할 때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만들었는데 이제 제 컨텐츠를 봐주시는 분들께 제가 그냥 애정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하는 말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등장하지 않는 컨텐츠라도 이 컨텐츠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제가 아주 작은 채널이어도 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란 뭐지? 그 생각을 밤낮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이나님이 운영하고 계신 채널, 그 랩 채널은 컨설턴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죠. 저희는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혹은 크리에이터로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먼저 컨설턴트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 영상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조언이나 아니면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은 그 업계에서 세우는 기준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아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그 업계 안에 보면 이런 경력을 가진 분들도 근데 한다라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뭔가 장벽을 세우고 보기보다는 하는 일의 본질에 흥미를 느끼신다면 저 일은 한번 해보기에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조금은 멀지 않게 생각해 주시는 게 일단은 되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리고 그래서 채널을 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좀 베일에 가려져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데 그렇지만도 않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거창한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혹은 뭐 유튜브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면 약간 뭐 마인드셋 같은 이야기로는 고민만 하지 않고 일단 하시라는 이야기를 역시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되게 프랙티컬한 팁을 드리자면 막 거창한 걸 크리에이터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인스타 평소 많이 쓰시면 스토리 게시글 이런 거 그냥 꾸준히 하지만 하나의 테마를 갖고 올리시기만 해도 그게 크리에이터 일이다. 그리고 100개를 진짜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나의 주제로 100개만 해보고 거기에서 반드시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다. 딱 2년만 계속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2년이요? 네. 짧은 시간이 아닌데 2년. 네. 그죠? 근데 뭔가 그만두고 싶을 때 지금 제가 뭘 새로 할 때 항상 제 마음속에 아니 이것도 같이 시작한 거여도 2년만 해보자. 2년 뒤에는 그때는 몰랐는데 다 되게 씨앗이었다 싶은 것들이 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2년만 중간에 한 3개월 쉬더라도 그 2년이라는 기간을 좀 채워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확실히 많이 해요. 저도 이 유튜브 수상한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저는
1년만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2년으로 늘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2년 뒤 호준님께 네, 영상 편지 하나 보내시죠. 영상 편지요? 수완 팟캐스트 실버 버튼 획득을 축하드립니다. 오, 요런 거, 너무 좋은 요런 거? 목표인데요. 네, 네. 네. 오. 아까 전에 구독자 목표를 하지 말자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해버렸네요. 사실 근데 저는 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 호준님께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려도 될까요? 저한테 질문 네, 얼마든지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크리에이터를 내가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나 유튜버 할 거야. 나 틱토커 할 거야. 음. 근데 나 크리에이터를 위한 플랫폼을 할 거야. 는 좀 다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또 아까 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였거든요. 제가 드럼을 좀 오래 쳤어요. 제가 막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막 기타 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혼자 방에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 생태계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막 동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플레이어로서 뛰기에는 부족함을 맨날 느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생태계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는데 꼭 내가 거기 안에서 막 예술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드는 일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나는 스타트업이라는 방식으로 이 생태계를 조금 더 혁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적성에도 잘 맞았고요. 사람들이랑 같이 뚝딱뚝딱 제품도 개발하고 팀원들이랑 이런 캠페인 저런 캠페인도 해보고 뭐 이런 컨텐츠도 기획하면서 해보고 하는 것들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만약에 내가 동경하는 사람들, 아티스트나 크리에이터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뭔가 기획하시는 거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생태계를 찾아도 그 생태계 안에서 내가 이런 걸 해봐야겠다라는 기획을 하시거나 컨텐츠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런 컨텐츠를 기획해봐야겠다 이런 거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이 아니. 부족합니다. 네, 오늘 이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브랜드라는 게 무엇을 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수상하게 그리고 또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걷는 이나님과 함께 했는데요. 너무 많이 배웠고요. 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초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너무 많이 배웠고요. 또 지금 하시는 모든 일, 가시는 길 진심으로 응원하니까 끝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상한 팟캐스트 진행자 신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